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건과 김혁철, 이들 실무 협상의 이른바 밀당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일정도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민감한 협상이라 전망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건 일행은 아직 평양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사흘째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게 이례적인 거죠, 북미 간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한 것은 처음이고요. 네. 이전에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네. 또 나중에는 싱가포르에 옮겨가서 협상을 했었죠. 그리고 2박 3일을 있었는데 지금 2박 3일 아마 오늘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일종의 오픈 티켓을 갖고 이제 가기를 한 거죠. 네. 오는 날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고 뭐 길어지는 게 그렇게 썩 나쁜 사인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여전히 그 해결해야 할 그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거기에 따른 그 미국의 상응 조치, 여전히 북미 간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2박 3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특히 예. 평양은 평양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에서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하기야 뭐가 하나 막혀서 계속 진척이 안 되면 일단 헤어지겠죠. 예. 2박 3일 동안 뭔가는 합의를 이룬 게 있겠네요. 글쎄요, 저는 2박 3일 정도가 일종의 일단은 한번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표가 전권을 받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갖고 워싱턴 네. 본국에 보고를 하고 네. 또 그쪽에서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또 길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명 정도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전이랑 경호 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방송을 하는 그런 팀들도 다 같이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앞으로 베트남에 있을 그런 실질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의한 실무회담의 기본 틀은 또 아마 이것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오후에 한 대가 이제 이륙을 했고요. 비행장에서 또 한 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밤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왔다라고 기고를 했다고 비건 대표가 예. 서울에 왔다고 했는데 뭐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직 안 왔다라고 하기는 했고요. 네. 아마 일부 인원이 왔을 가능성은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협의가 끝난 일부 인원들은 왔다가 이제 다시 갔다. 그 이제 수송기는 다시 갔고 뭐 출발했다라고 조금 전에 그 보도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예. 아마 그래서 오늘 정도에는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달 말 그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트럼프 스스로 아니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도 함께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김이 빠졌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이 평화 협정을 위한 다자 협상 이 틀은 진행이 될까요? 예, 종전 선언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남한과 이제 한국도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결국 네. 남북 미중이 종전 선언을 연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건 좀 기대감 섞인 그런 네. 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미중 4국이 들어가려면 아무리 네. 종전 선언이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제 그 안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정확한 워딩도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이 무역 전쟁의 합의를 봐야 되는 네. 그런 큰 의제를 앞에 두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는 뭐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다자간 협상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 아마 주요 의제로 그것이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 1월 30일 날, 네. 그 31일 날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70년의 한국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전 선언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분야, 그 의제는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같이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그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저는 자꾸만 생각이 나거든요. 2001년이요. 2005년에 했던 2005년이요? 이제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예.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관련국들이 평화 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담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평화협정, 그러니까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회담을 좀 가속화해서 그 안에 종전선언도 포함해갖고 물론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형태로 해서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채널이 구성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평화협정 얘기는 뭐 많이 하죠. 근데 그 협정이 체결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평화협정은 아주 큰 그 일종의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해체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은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마지막 단계,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지난 70년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이제 적대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고요. 한국 전쟁도 지금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 종전 상태인데 그것도 완전히 네. 법적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미 동맹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북한 위협 아닙니까? 그게 네. 6.25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도 변화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한국당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2단계로까지 나가는 건가요? 뭐 정전 협정 자체가 주한미군의 반드시 철수로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란 주한미군 주둔 자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정전 협정이 설사 종전 평화 협정이 협정이? 네. 설사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그 목소리, 특히 주한미군과 말씀드린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더불어서 당연히 이제 북한과 또 중국은 동맹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한미 동맹 얘기하셨으니까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제 사실상 타결이 됐고요. 1조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유효 기간은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선방은 했지만 여전히 큰 불씨를 안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 10차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마지막 한미 협상의 내용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제 그때 미국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안을 냈죠.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단연 협상, 뭐 3년 예.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정을 그것을 이제 1년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총액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한국과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예. 이 단연 협상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은 이것은 뭐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건 거의 마지막 그 자신들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총액 분야는 이전 협상 이번에 이제 10차니까 7차, 8차, 9차와 비슷한 수준의 증액입니다. 뭐 4, 5, 6% 정도의 증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1년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1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방위 분담의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미군 주한 미군의 미군 인건비는 주둔국이 안 됩니다. 네. 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틀을 바꿔서 그것도 다 주둔국이 낼 수 있도록 예. 내도록 하는 형태로 가면은 지금 그 주둔 비용이 2배로 뛰게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한국이 100%를 낸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지금 내는 거에 2배를 내는 그런 네.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의 협상이 이제 당장 또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이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단연간 협상을 기본 틀로 유지해 오다가 그 대신 이제 액수는 높여서 요구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그 액수를 낮추는 대신 유효 기간을 이제 1년짜리로 바꿔버렸고 그걸 이제 관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런 협상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나토는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해서 2020년 말까지 사실상 30% 증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럼 나토의 그 주둔국 지원국들이 지금 1년에 약 3천억 정도 달러 정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2020년 말까지 4천억 달러를 내겠다. 그러니까 1천억 네. 달러가 늘어나면 30% 증액이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일본이 또 그 방위 분담 협상을 하는데 일본은 뭐 미국에 대해서 늘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예산 명칭 자체가 배려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한국 협상에서 좀 더 어려워진 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 북미 협상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27일, 28일로 날짜는 공표가 됐고요. 뭐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장소는 지금 다낭이냐 하와이냐, 다낭이나 하노이죠. 네. 두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다낭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북미 간에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추정이고 두 번째는 뭐 늘 북한과의 그런 정상회담은 지난 협상도 보면 결국 한 열흘 전에 최종적으로 센토사 섬이 결정이 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의전과 경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미 결정됐는데 지금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저는 후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은 됐는데 예. 공식화는 왜냐하면 안 한다. 지금 뭐 네. 보도에서 나옵니다만 뭐 미 국무부의 일부 인원들이 벌써 다낭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아마 비건 이제 대표가 오고 나서 김창선 그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디를 가는지 그걸 보면 이제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만약에요, 이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또 뭐 전망도 밝다고는 하지만 또 일은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틀어진다면 어떤 문제에서 틀어질까요? 여전히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간극이 있습니다. 네. 선후 관계도 있고 그것에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하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30일에 스탠포드 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상응 조치가 실무회담의 협상의 이제 핵심이다. 네. 그런데 저는 뭐 큰 틀에서 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영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했을 때 예.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7일, 28일 날 회담을 한다라는 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 1차 때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저지합니까? 일단 트위터의 횟수가 확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발표한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국정연설 의회 연설에서도 발표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담백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안 그랬죠. 마치 리얼리티 쇼를 하는 것처럼 매번 하나씩 해갖고 뭐 굉장히 이렇게 내세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 김영철 방미했을 때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굉장히 로우키로 움직였거든요. 예. 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지 또 화면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종의 부담은 갖고 있는 거죠. 기대 수준을 높여놨다가 예.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집중해 보면 일단 뭐 개성공단 재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 들어갈 가능성은 꽤 높은 거죠, 지금. 그럴 경우에 지금 북측에서는 뭐 속칭 냄비나 만들려고 개성공단 만들었겠냐, 좀 첨단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이게 아까 처음 앵커의 멘트 하실 때 보면은 예. 워낙 이 공개가 안 됐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ICBM 얘기가 몇 시간 전에 이제 계속 다시 나오는데요. 재판단에 지금 거의 확실한 것은 영변 핵시설 예. 그것을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건 북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건 이제 비욘드 영변이라고 해갖고 영변 핵시설이 의미하는 핵물질의 생산 시설, 그건 플루토늄과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고농축 그 시설 전체를 미국은 일종의 공개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거에 반대급부 상응 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경제 제재 해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제재 해제의 수준과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는 수준, 예. 그것이 또 어느 것이 먼저 될 것이냐에 포함되고요. 북한은 지금 금강산과 개성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지금 북한한테 막혀 있는 정유 제품 수입 그리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섬유 제품의 쿼타를 늘리는 문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 제품 수입 확대하고 그다음에 섬유 수출 쿼터를 확대하는 예, 것. 그게 거기에 이제 북한의 철광석도 석탄도 포함이 돼 있죠. 지금 네. 북한 다 막혀 있으니까 네. 지금 북한의 가장 고민은 어쨌든 현금이 절대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데 고민이 있거든요. 예. 그 숨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이 돼야 되고 또 생필품을 비롯해서 필요한 물자들이 수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완화 조치 그것이 이제 개성공단을 뭐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수출입과 관련된
숨통 틔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북한은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은 어떻습니까? ICBM 폐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까지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건 뭐 비건 대표가 그것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한 핵 생산 시설에 대한 폐기가 1단계고 네. 2단계로 넘어가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신고 검증하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ICBM이 포함이 돼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을 만약에 북한이 폐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건 예. 실질적으로 미국 민들한테 이 피부로 와닿는 위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핵이죠. 그래서 풍계리나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핵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시설을 일단은 셧다운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영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핵이죠. 네. 생산되고 있는 핵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가 ICBM을 비롯해서 생산하는 핵탄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진행이 되는 그것을 봐서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당장은 ICBM 카드를 저는 뭐 미국이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미래 핵이나 현재 핵 그건 이제 물질 생산 시설과 관련된 거고 ICBM은 일반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국내 대통령 여론도 생각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보여줘야 되니까 ICBM 폐기가 됐다라면은 미 국민을 설득하기도 좋고 또 예. 미 의회한테도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자기가 등장해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정말 제거했다. 예. 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몰 딜이다 해서 한국을 향한 미사일은 어떡하냐 그러겠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큰 비핵화의 로드맵 안에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ICBM 북한 먼저 미국 빼고, 사이에 네.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그걸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제재를 좀 더 넓게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도 그럴까요? 아주 통큰 합의가 그러니까 뭐 트럼프식 표현했다면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 예. 뭐 그 대신에 북한이 2년 내에 모든 핵물질을 다 포기해라. 이게 조금 너무 과장됐다라고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트럼프의 특성상 이것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1대1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예. 우리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딱 시한 못 받고 니네 다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확실히 해제할게. 그런 식의 어떤 빅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정치 지도자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군요. 예. 지금 현재 뭐 ICBM 폐기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로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CBM이 빠질 경우에 좀 평가가 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ICBM 폐기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진전이겠네요.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전인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ICBM에서 멈춘다면 네.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특히 일본을 비롯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다 핵탄두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오히려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죠. 예.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하나 요청드릴게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저는 전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진정할 만 이번에는 진정성이 있고 또 수긍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네. 뭐 저는 금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남북 간에는 없죠.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답방 시기는 빨라질 빨라질 것이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